어제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죠.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 이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여러 가지 굵직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어제 내용이 좀 쏟아진 것 같은데요. 좀 하나하나 좀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 투기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을 소급해서 몰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입법하기로 한 거 맞습니까? 네, 오늘 제가 오전에 그 별도로 기자간담회 형식이든 해가지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며칠 전에 이제 그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공주택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정안이. 여기서는 네. 몰수가 빠졌는데 그때 왜 안 하고 요번에 하게 되는 겁니까? 이미 그게 좀 오해가 있는데요. 예. 그 현재 법의 논리상 그 현재로서도 충분히 회수가 몰수가 가능하다라는 법적 논리가 있었고 또 그 공공주택법으로는 또 그 소급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법률 안에서 하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당 정책위에서 검토를 해온 거지. 예. 예를 들면 소급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저희가 하지 않겠다, 예.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는 게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 이거 맞습니까? 네, 현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으로 지금 저희가 현재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당 차원에서 이게 지금 소급 입법이 되는 건지 면밀한 검토를 다 거치신 거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입법내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예. 야당은 뭐라고 합니까? 혹시 좀 체크 좀 해보셨어요? 글쎄요, 그건 야당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네. 이건 현재 국민적 여론이 있고, 예. 이미 합의돼서 통과됐던 과거에도 유사하게 입법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소급 대상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글쎄 이게 그렇다고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의하시는 게 맞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발의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대상을 대폭 넓힌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구국 전체로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 정부의 방침에 예. 이 공직자 그 재산 등록 신고와 관련돼서 예.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으로 지금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도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LH 같은 특정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재산 신고에 대해서 그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예. 재산 신고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네. 4급 이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인사혁신처에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임원급 하게 돼 있고요. 네. 또 일부 인허가 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 7급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경찰 공무원도 한 7급 정도까지 재산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인사혁신처로 가는 경우는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약간 추가돼서 대략 한 7만 명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현재에서 예. 5만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국토부하고 LH 등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특정 부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인사혁신처까지 포함돼서 확대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네. 나머지 하급 공무원이나 일반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기구가 있습니다. 네. 자체 기관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공기관에 자체 감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산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체 감사 기구에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오해가 있는 것처럼 마치 공무원이나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를 범죄인 취급한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재산 신고하는 게 범죄인 취급해서
현재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가능한 그 우리 사회 투명성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또 초기 단계부터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일단은 자체에서 그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자료가 축적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어떤 그 분이 계속 승진을 해서 좀 더 고위직으로 갔을 때 과거 자기 재산 신고했던 이력이 다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이제 현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네. 여기서 이제 2월 말까지 이걸 다 신고를 받아서 3월 말까지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는 1급 이상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은 그대로 가는 거고. 예. 그래서 9급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체 감사기구에 보고를 하고 공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나머지 현재 인사혁신처에 보고하는 것은 4급 이상이고 또 공개되는 것은 1급 이상인데 그렇죠. 그 이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재부 감사기구에 그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 신고 그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필요에 네. 따라서 네. 그거는 뭐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개인정보 동의를 얻고 이런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직원이 이 4급 이하에서 네. 되게 이제 그 행정고시 합격하면 5급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재산 신고 내역이 쭉 축적되면 나중에 고위직 공무원이 되거나 장차관이 되는 경우에 자신의 재산 신고 이력이 쭉 확인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네.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그 재산 관리를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어제 당정청에서 이것도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신고 내역을 접수를 받아서 일단 검증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법무부에 넘겨서 수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거 신고 접수 후에 그러니까 그 검증 과정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적 보강부터 시작을 해서 검증 시스템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건 좀 검토 안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혁신처로 이걸 전부 다 모아주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예. 네, 그래서 자체 감사기구에서도 충분하게 그 검증을 합니다. 일정 정도는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그 모든 부동산 거래는 실시간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요. 예. 그래서 모든 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신고는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는 건 주택과 토지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의 대부분은 1주택 정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그렇죠.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서 주택이 한 채 더 있거나 또는 일부 토지가 있을 정도일 텐데 그런 아주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큰 신고하고 확인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후에 검증 과정에서 고의로 은폐했거나 네. 또는 허위로 기재했으면 그에 대한 응부의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도 처리를 하는 겁니까? 처리해야 되죠. 이해충돌 방지법은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온 게 2012년인데 이미 그때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김영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은 일란성 쌍둥이 같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네. 김영란법은 통과됐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이 그동안 10여 년간 지금 통과되지 못했는데 어쨌든 국민들께 송구하고요.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사실 지난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본회의에서 저희가 꼭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통과가 안 됐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이번 주에라도 해당 상임위 정도는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원포인트로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서 통과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게 어렵다 하면 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소집해서 이번에는 충분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끌기 또 일부 신중 검토 이런 의견에 더 이상 이건 발목 잡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반대로 하면 표결 처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이제는 충분히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예. 더 이상 야당이 뭐 신중 검토나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는 재정법이기 때문에 더 뭐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뭐 벌써 10여 년간 논의해왔던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시간 끌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고위공직자나 뭐 국회의원 같은 이제 좀 그러니까 주식 백지 신탁 이야기는 좀 있잖아요. 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주식 백지 신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각에서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혹시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 그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예. 사실상 이제는 이번에 오늘 발표가 될 텐데요. 부패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아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할 될 건데 네. 사실상 저는 더 이상 공직자들이 부당한 어떤 뭐 합당한 이유 없이 예.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범위가 방대해서 뭐 전수조사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얼마 전에 공개된 그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공직자의 50%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떠한 이유든 뭐 예를 들면 그 중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있을 거고 이런 뭐 불가피한 경우 또 한시적으로 2주택자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네. 그런 합당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땅을 늘리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또는 기존에 부적절하다고 자기 업무와 연관돼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는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이 좀 너무 높아서 요즘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좀 질문 드려봤고요. LH 그 기능을 어떻게 좀 따로 떼내기로 한 겁니까? 이 방향은 잡혔습니까? 어제 LH 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만 논의가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LH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현재 기능을 좀 더 유지하면서도 네. 더 이상 이런 부정부패의 논란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예. 내부적으로 이런 부당한 투기라든지 또는 비윤리적 행태가 일어나지 않는 확실한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 LH가 워낙 조직이 비대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에 대한 어떻게 좀 더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할 건지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방향성은 검토가 됐고 워낙 큰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직원이 거의 10,000여 명에 달하는 기구인데요. 예. 이 조직을 어떤 문제가 있다고 졸속으로 해체하거나 또는 조직을 그렇게 쪼개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졸속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갖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충분한 현장과 소통을 거치면서 개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안은 있는데 그 안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LH 개혁 방안은 확정은 안 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앞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선거 국면으로 좀 경황이 없기 때문에 선거 국면 이후에 좀 더 차분하게 당정이 함께 또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의해 가면서 LH 근본적인 개혁 방안, 환골탈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확정지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주택청 설치를 주장한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택청 또는 주거복지청 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주거정책과 관련돼서 또 주택정책 등과 관련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택청을 설립해야 된다 이런 합의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정책위 의장님 개인 소신으로는 좀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여러 가지 좀 필요하다면 정말 이것도 오해가 있어서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이 조금 더 분리돼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예컨대 주거복지정책은 아예 예를 들면 복지부로 이관하거나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그건 뭐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마무리 짓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예.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되고 정부가 지금 1년여 남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이 또 걸리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주택정을 설립하거나 뭐 주거복지 정책을 떼서 딴 데로 보내거나 이런 정도의 근본적인 혁신은 조금 더 논의를 거쳐서 다음 정부의 과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LH에 좀 국한해서 LH라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이야기는 참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이번에 저희들이 반드시 그 법안 통과할 생각입니다. 원래 그 3월에서 부동산 그 투기 방지 관련 5법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요. 예.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많은 오해가 있는데 수사 기능은 없고요. 지금 FIU와 비슷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해당 예를 들면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얻어서 예. 부당한 땅 투기라든지 또는 그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에 따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또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찰은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농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 짓는다고 농지를 그 취득한 다음에 농사 안 짓고 있는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이 없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보완책도 좀 그 마련이 됩니까 이번에? 네, 오늘 발표될 겁니다. 농지와 관련돼서요. 그래서 농지 취득에서부터 이후에 그 농지 활용 계획 등과 관련돼서도 현재보다는 좀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관리할 생각이고요. 네. 해당 지자체에서 이 요건을 훨씬 강화해서 관리 감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토지 그 부동산 중에서 토지하고 주택 아니겠습니까? 네. 주택 경우에는 양도세가 어느 정도 그 현실화돼 있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문제가 좀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막대한 차익을 얻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에서 양도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박영선 후보가 요청한 게 당소속 국회의원의 어떤 그 소유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 입장이 어떤 겁니까? 우리 당은 지난주에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전수조사 동의서를요. 본인 포함해서 그 직계 좀비서까지 다 동의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미 관보에 이미 그 25일 날 지금 국회의원들도 실렸죠. 국회의원 실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됐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이미 동의서를 받아서 아마 오늘 일정한 정도의 우리 그 사무총장이 관련돼서 어떤 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직 야당 측에서 전수조사에 동의해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라도 뭐 저희는 그 제3의 기관 필요한 그 어떤 기관에 그 적절한 조사를 우리 당부터 먼저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오늘 관련해서 당 사무총장이나 또 뭐 관련된 분께서 그에 대한 그 적절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